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5학년 2학기에 우리 사회 역사를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번 단원에서 어떤 것들을 배울지, 그리고 역사란 왜 배우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좀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양한 자료들을 보고 여러분이 이번 단원에서 어떤 것들을 배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면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옛 사람들의 삶과 문화잖아요. 여기 결국 역사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치? 사람들이 바로 살아온 이야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무언가를 남겼을 것이고, 무언가를 행동했을 것이고, 어떤 선택을 가져갔을 것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또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결국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조건 지식만 외우려고 하면 그쵸, 뭐 적당히 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너무 외우려고만 하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는 요 사람들이 만들어간 이야기다.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도대체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외우는 것들도 조금 더 잘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면 다 까먹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의 등장과 발전. 우리나라에 처음에 나라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독창적 문화를 발전시킨 고려. 그 다음 민족 문화를 지켜나간 조선. 이렇게 1단원에서는 말 그대로 지금과 좀 떨어져 있는 옛날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네요. 옛날에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옛날 사람들의 살아온 이야기는 결국 크게 보면 기록, 말 그대로 적어놓은 거, 역사책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책을 썼다든지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죠. 근데 옛날 사람들 중에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죠. 그쵸?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써서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고 인터넷이 있고 해서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고, 그치? 공책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옛날 사람들 중에서는 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승자, 즉 뭐 양반이라든지 아니면 왕이라든지 귀족과 같은 권력자의 입장에서 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네. 또 그다음 옛날 사람들이 남긴 뭐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사진이나 동영상이 남아 있으면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것은 뭐 사진이야 뭐 한 100년, 150년? 그치? 동영상으로 남긴 건 정말 얼마 안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기록이나 물건을 봤을 때 이것이 100%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기록이라는 것은 결국 이긴 사람의 기록일 것이고, 그치? 진 사람의 입장은 쓰여져 있지 않다는 거죠. 물건도 마찬가지로 그 물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였는지가 적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용법을 솔직히 적어놓진 않잖아요. 그쵸? 과거에는 더더욱 그랬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우리가 결국 어떻게 쓰였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추리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알려준 지식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죠.
우리보다 더 많이 연구한 역사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사실에 가깝겠지. 하지만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도 100% 진실은 아니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역사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 것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기본적인 조금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요. 갑자기 왜 이게 안 줄여질까? 자, 되네요. 자,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는 이런 것들 두 가지가 지금 개념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적이고요. 두 번째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쉬워요. 유적은 크기가 커서 이동이 불가능하면 유적이지. 유물은 크기가 작아. 이동이 가능해. 그치? 그러면 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쵸? 쉽습니다. 뭐 구분하는 거, 이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죠. 이거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럼 불국사는 경주에 있고, 자, 이걸 옮길 수 없으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유적이 되겠습니다. 불국사 굉장히 유명한 절이죠. 그쵸? 이 그냥 뭐 알아만 놓으세요. 나중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이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절,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를 굉장히 보여주는 그런 문화재를 할 수 있죠.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들어만 놓으세요. 그 다음 청자 삼감 운항문이 매병. 자, 요거는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고려 청자죠. 고려 청자가 되겠습니다. 국어 시간에 고려 청자와 관련된 글도 봤던 것 같은데, 그죠? 굉장히 우수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고려 시대의 유물이겠죠. 이런 것들을 유물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세종대왕 사진 있죠, 그쵸? 이런 것들도 유물이겠죠, 그쵸? 그려놓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무슨 시대의 인물이에요? 조선 시대의 인물이죠. 그 다음 이 세종대왕이 썼다고, 세종대왕이 학자들과 같이 만들었다는 훈민정음 해례본. 그쵸?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우리 한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조선시대의 유물이 되겠죠. 만약 이런 훈민정음 해례본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우리 한글이 어떤 뜻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나 유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역사를 추리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접근하고, 그 다음 또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 보면 이렇게 유적이 있네요. 그쵸? 강화 부근리 고인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바로 이런 고인돌과 같은 유적이 되겠죠. 이 고인돌과 같은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의미는 뭘까? 굉장히 큰 돌이죠. 그쵸? 바로 이런 무덤을 만들었다. 결국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도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다? 바로 신분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무거운 무덤을 만든다. 하고 싶어요. 좀 힘들죠. 죽을 수도 있고 올리다가 잘못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가 강제로 시켰다. 즉 신분이 더 높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유적을 통해서 이런 역사적인 이해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우리나라에 최초로 등장하는 나라는 고조선. 자,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고조선이 들어선 이후 여러 나라가 등장하고 사라진다. 이 나라에선 각자 고유의 문화를 만든다. 살아가는 방식을 문화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역사를 이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했다. 자, 우리 5학년 사회교과서는 주로 인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이어지는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했는지 알아보자. 자, 아까 마찬가지로 뭐였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역사를 이해하자고 했지.
고대의 역사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지배자인 사람들, 뭐 왕이나 귀족 같은 사람의 역사 위주로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거의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기록에 남아 있다든지, 그다음 또 뭐 과거에 썼던 그런 유물들도 남아 있기 어렵죠. 왜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대 역사, 옛 사람들의 이야기는 주로 왕이라든지 중요한 인물들을 위주로 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몇몇 인물들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쉽게 공부할 수 있답니다. 또 우리 역사를 이어나간 여러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특징을 알아보자. 정치가 뭐고 사회가 뭐고 문화가 뭔지는 이제 선생님이랑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천천히 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유물이나 유적을 보면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넘겨서 교과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속 문화유산이나 인물의 모습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각 나라는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나 인물들을 꼭 화폐에다 집어넣고 있죠. 화폐 속 문화유산의 인물을 살펴보고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자, 10원짜리 동전을 보면 10원짜리 동전에 바로 뭐가 나와 있다. 이렇게 불국사에 있는 요 다보탑이 나와 있다. 알겠나요? 10원짜리 동전에는 다보탑이 새겨져 있다. 그쵸? 다보탑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인 불국사에 있는 석탑이다. 그러니까 유네스코라가 세계의 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이거는 전 세계가 지켜야 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인정받은 거죠. 단단한 돌로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장식이 굉장히 화려하고 정교하다. 바로 그래서 이 탑을 알리기 위해서 10원짜리에 다보탑이 올려져 새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요즘에 10원짜리 많이 쓰진 않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이 만원짜리 지폐에는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종대왕. 조선의 4대 임금인 세종은 한글 만든 거 누구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과학에도 관심이 많아서 과학기구를 제작했고 백성들을 위한 많은 일을 펼쳤던 게 바로 이 세종대왕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5만원짜리 생겨가지고 우리가 더 5만원짜리를 더 좋아하게 됐는데요. 5만원짜리에는 신사임당이 딱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유물이나 뭐 이런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을 통해서도 우리의 역사들을 공부하고 알아볼 수 있다. 됐죠? 일단 오른쪽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사진과 아래 연표를 살펴보면 이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거죠. 자, 광개토 대왕릉비 중국에 있다고 하네요. 그쵸? 지금은 중국 땅이 되어버렸지만 이 광개토 대왕릉비 엄청 크죠. 바로 이 광개토 대왕릉비니까 말 그대로 어떤 왕의 업적을 굉장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 비석입니다. 엄청나게 뭐 많은 일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겠죠. 바로 이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의 왕이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왕이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고조선 이후에 신라, 고구려, 백제, 바로 이 고구려의 왕인 광개토 대왕. 물론 이 기원전 37년의 왕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나왔던 상감, 청자 상감 모란무늬 표주박 모양 주전자. 자, 청자만 나오면 어느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고려 시대. 청자하면 고려다. 주전자니까 뭐 물이나 차, 여기다가 물 담아 먹었을 것 같진 않고 좀 비싼 차 같은 거를 마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결국 차를 마시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뭐 물론 정답은 모르겠죠. 여기다가 술을 넣어 먹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차를 마시지 않았을까? 그렇지? 뭐 마실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삼강행실도, 요거는 조선 시대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거는 무슨 내용일까 생각해 보면 삼강행실도잖아.
그러니까 여기 행실이라는 말을 떠올려 보면 야 너 행실 똑바로 해라. 그치? 야 너 행동 똑바로 해. 그러니까 뭔가 행실도라고 했으니까 바로 모범이 되는 그런 행동.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 돼. 그치?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바로 조선의 바로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 유교의 윤리를 알려주기 위한 도덕 교과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일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광개토 대왕릉비는 왜 만들었겠어요? 광개토 대왕의 그런 훌륭한 업적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맞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연표까지만 보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보면은 자 이렇게 여기 기원전에서 여기 0이 있겠죠. 1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0년은 없어. 그래서 여기 보면 햇수를 세는 기준이 되는 해로 기원전, 기원후로 나눈다. 여기가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서양 세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제 기독교 문화니까 이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서 이제 모르는데 어쨌든 1년이라고 이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통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종교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요 기원전이란 말을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 탄생 전이지 BCE라고 쓰고 있다. 근데 이제 종교적인 걸 없애기 위해서 before 공통적으로 전 세계 누구나 지금 2021년이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가 태어난 집으로 2021년이 된 해인 거야. before common era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공통세기 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C면 뭐 common era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적인 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찾아봤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고요. 중요하겠죠. 순서만 외웁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신라, 고구려, 백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뭐라고 불러? 삼국시대라고 불러. 순서만 알아. 고조선, 삼국시대. 그 다음 삼국을 통일한 사람이 누구야? 바로 신라야. 근데 이 앞에 있는 신라랑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불러? 통일신라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이 통일신라 시절에는 같이 있었던 게 바로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다음 통일신라가 이제 나중에 멸망하게 되면서 통일신라가 또 세 개로 쪼개져요. 신라, 후 고구려, 그다음에 후 백제 이렇게 세 개로 쪼개져. 신라가 힘이 약해지면서 요 세 개로 쪼개졌던 걸 바로 통일한 사람이 바로 태조 왕건의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려가 생겨나. 요 마지막에 고려가 이제 멸망하면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조선이 건국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조선은 언제 멸망하게 돼? 1910년. 결국 한일 병합, 뭐 한일 합방 해가지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면서 조선은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고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바로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1948년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것들을 이렇게 쭉 한번 알아봤고요. 자,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할 때 자, 반드시 그냥 외운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역사학자가 된다. 그 다음에 흔히 요즘에 뭐 국뽕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국가를 막 너무 띄우는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이유도 없이 묻고 따지지도 않고 막 우리나라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건 일본이잖아. 한일전에서 지면 정말 욕 많이 먹죠. 저 올림픽 야구도 한일전에서 지면서 욕 많이 먹었고 배구는 반면에 여자 배구는 한일전에서 이겨가지고 많이 칭찬받았고 또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열심히 안 해서 진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운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뭐 당연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비판은 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의 역사를 좀 확실하게 알고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치? 또 일본이 갖고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기 때문에 일본이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과를 아직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뭐 위안부나 이런 문제를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것을 비판할 수 있지. 근데 뭐 올림픽에 나온 일본 운동 선수들이 뭐 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그냥 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모든 일본인을 미워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한다는 거 꼭 지식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치? 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높은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사회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적인 능력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적어보고 끝내볼까? 여러분이 이번 시간 한 학기 동안 사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능력, 역량이라고 하는 이 능력들을 길렀으면 좋겠다. 이런 핵심적인 역량들이 있는데 자 한번 적어보면서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노력했으면 더욱 좋겠어요. 첫 번째는 창의적인 사고력. 말 그대로 이 역사를 선생님이 말했죠.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이런 역사적인 걸 통해서 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또 다양한 관점에서도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자, 왕의 입장에서 써져 있다면 신하의 입장에서 또 바라볼 수도 있고 왕이나 신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귀족이었으니까 여러분이 그 당시 일반 서민이나 평민이었다면 어땠을지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역사적 창의적 사고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력. 역사에서는 수많은 인물들이 선택을 하는데 모두가 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 대표적인 뭐 이완용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선택을 했느냐. 그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또 그 당시 왕이었던 고종,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고종이 우리나라의 그런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들도 기울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약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모습들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 이거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력.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생겨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역사에서 어쨌든 선택은 가져가야 돼. 그래서 의사소통 또는 의사결정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의사소통보다는 의사결정력이라고 말할게요. 과연 여기서 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화친을 할 것이냐 이런 의사결정 능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대안을 내야지.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선택을 가져가야 돼. 여기서 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타협하고 이제 뭐 항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좀 준다든지 무조건 싸우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능력을 갖출 필요도 있다. 4번 네 번째로는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친구들과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한 협업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치? 서로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치? 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 상대방하고 소통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협동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지. 그치? 다음 다섯 번째는 과거에 있는 유물과 유적 같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과연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느냐. 이 유물이나 유적, 기록이나 사진 여러 가지를 잘 해석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열심히 들었으면, 자, 여기에 이번 시간에 암호는, 자, 아까 나왔던 광개토 대왕, 굉장히 넓은 영토를 넓혔다 해서 광개토 대왕이라고 불러요. 그쵸? 또 존경하는 왕이니까 대왕자까지 붙여줬지. 세종대왕처럼. 광개토 대왕이 암호가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 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